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북한 핵 위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서 논해볼까 합니다. 네, 10월 한반도 위기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한반도 위기설, 지난 4월부터 4월 위기설, 그리고 7월부터인가요? 7월, 8월, 이번 달 9월까지 계속 매달 위기설이 있었는데 10월,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 10월 위기설, 요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지금과는 좀 다르죠, 분명히요. 그렇습니다. 그 유엔 총회가 최근에 뉴욕에서 열렸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네. 그런 그 국가 최고 지도자들 간의 어떤 말이라고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험한 그런 거의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설전을 주고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격앙됐고 그런 와중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NLL을 지나서 네. 북한 영공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북한도 이제 긴장했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네. 이런 분위기고 따라서 지금은 일단 북한이 한 방 먹은 셈입니다. 미국이 B-1B를 출격시켜가지고 북한을 굉장히 놀라게 했고 따라서 북한은 그 당시 그걸 몰랐다면서요? 몰랐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좀 한 방 먹은 셈인데 따라서 평소의 북한 모습이라면 이 시점에서 무언가 도발을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한다든지 도발할 이제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인데 이와 관련해서 10월 초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 때문에 이제 10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하죠. 북한의 최고 그 그럴까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축제일이죠. 축제죠. 축제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쌍십절을 맞아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쌍십절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죠. 네.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1년 중에 몇몇 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요즘 분위기라면 무언가를 해도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상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 안보 지수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그래서 한반도 위기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감을 고조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10월 위기설, 한반도 위기설, 북한이 정말 그렇게 위기를 조성해서 무슨 도발을 한다면 10월에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발을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이제 궁금한 점인데 일단은 이 미사일 발사 그것이 현재 가장 유력하지 않은가. 핵실험은 육체 핵실험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또다시 핵실험을 하기는 시기상으로 좀 그렇고 이제는 미사일을 발사할 시기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는데 몇 가지가 예상됩니다. 먼저 북극성 3형이죠. 네. 북극성 3형을 발사할 수 있다. 이 북극성 3형은 SLBM 잠수함 그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쏘아 올리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SLBM이라고 하죠. 북극성 3형을 발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도 무섭습니다. 무섭죠. 잠수함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화성 12형 또는 화성 14형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인데 화성 12형은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은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북극성 3형 화성 12형, 화성 14형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발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 그 발사 시기는 쌍십절 전후에서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화성 12형입니다. 네. 화성 12형은 이미 발사가 됐죠. IRBM으로서. 그런데 또 발사한다? 그렇다면은 화성 12형을 발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발사라고 표현해 주신 건 이제 시험 발사를 시험 발사죠. 시험 발사. 시험 발사를 했는데 사실 이제 끝났거든요. 그건. 끝날 거죠. 성공했다고 발표했고요. 그런데 또 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화성 12형은 말 그대로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먼 거리 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인근 지역을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는 아니어도 아니죠. 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또는 괌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을 가는데 특히 이제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 괌 쪽으로 북한이 어떤 좀 위협적인 그런 그 목적으로 날린다면
화성 12형을 괌 쪽으로 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화성 12형을 괌 쪽으로 발사한다면 설사 괌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괌 주변의 바다에 떨어지게 발사시킨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뭐 위협적이죠. 엄청난 도발로 받아들일 겁니다. 네. 자신들의 군사기지가 있고 엄연히 미국 영토라고 지금 분명하게 돼 있는 괌을 향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거죠. 네. 미국에게는 굉장한 도발로 느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화성 12형이 괌 쪽으로 발사되는 것이 하나의 시작이 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트리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트리거가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한반도 위기설의 본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어서 뭐 어느 것이 발사되건 간에 발사 안 되는 것에 비하면 분명히 이제 도발로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화성 12형이 괌 쪽으로 발사되느냐 이 부분에 좀 군사 전문가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월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 10월에 한미 양국 군사 훈련 대규모 훈련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양국의 대규모 훈련을 볼 때마다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늘 보이는데 하나는 또 그런 군사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어떤 도발의 명분을 찾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최소한 그런 훈련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도발은 없겠구나라는 안심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항상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긴장이 고조된 건 사실이에요. 북한이 항상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쯤 오면 굉장히 그 위협적인 그런 성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도발도 하고요. 그러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굉장히 겁난다는 얘기거든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우리는 뭐 매년 한국군과 미군이 그냥 합동으로 훈련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이 한미연합훈련에서 훈련한 그대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북한 쪽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특히 한미 연합 훈련에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을 뭐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김정은 이제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북한 지휘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도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저것이 연습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북한을 향해서 쏘게 되면 곧바로 자기 머리 위로 날아오는 그런 폭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김정은 혹시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게 연습을 빙자해서 이번엔 진짜 아니야 혹시?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피부로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될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이번에는 그 10월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쌍십절을 앞두고 있고 미국과 북한 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미국이 아예 그 항공모함을 핵항공모함을 2척을 지금 한국 그 해상으로 파견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한 척도 아니고 2척이나 움직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 항공모함에는 뭐 핵무기도 있고 그렇죠. 전투기도 있고 여러 미사일도 있고 포도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한 대 전투기가 80대 이상 그렇습니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뭐 그냥 미국 공군 기지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 국가의 군사력이 그냥 움직인다 바다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한 척도 아니라 2척이 온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그 한미 군사훈련이 연합훈련이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훈련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특히 이 B1B 전략폭격기가 최근에 그 NNL을 넘어가지고 북한의 그 영역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이번에 그 훈련하면서 이 미국의 그 핵항공모함도 혹시 북한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제가 좀 다시 여쭐게요. 그 항공모함 2척이 막 그야말로 미국 공군 기지가 와 있고 그게 북한 해역 근처까지 와 있고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정말로 위협을 느껴서 무언가 도발을 실제로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부정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군가와 싸우려고 개인과 개인간에 싸울 때도 뭐 말다툼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나도 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할 때 봐가면서 하는 거고 분위기 보니까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정말 뭐가 날라올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100% 내가 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 사람과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미국과 맞설 만하다고 생각될 때 맞서는 거고요. 네. 만약에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2척이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선다? 그건 정말 자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쉽게 도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핵항공모함을 2척을 보낸다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측이 하는 것처럼 북한 그 NLL 쪽을 뭐 침범한다거나 또는 그 근처까지 보내서 북한을 노골적으로 위협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보내는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가만히 있어라. 더 이상 너희가 경고방동하면 정말 큰일 난다. 네. 가만히 있어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또다시 여기서 미국을 자극할까? 저는 좀 그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숨죽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도발을 하더라도 체면상 도발을 할 수 있는데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가만히는 안 있었다는 네. 어떤 최소한의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한 도발.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발사했는데 발사 실패했다. 네. 예를 들어 그런 거. 그래서 일부러 실패했을 것도 맞습니다. 같다. 뭐 그런 네.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네. 있었는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발사 자체를 안 하면 아예 처음부터 미국한테 완전히 눌린 거고, 발사는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도발을 했지만 뭐 기계상 결합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니까 자신들도 최소한의 체면 치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도발로 넘어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봅니다. 여하튼 뭐 한반도 위기설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뭐 조영석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또 좀 안심되는 면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결책이 너무나 없어 보여서 좀 안개 속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함도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마련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을 트리거, 방아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방아쇠, 이 트리거 역할을 한 순간이 꼭 엄청난 사건은 아니라는 것,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1차 대전의 패전국 독일에게 부과된 엄청난 배상금에 희망을 잃어버린 독일이 에아라 모르겠다, 그 돈 내고 망하느니 한 번만 더 라는 분위기가 사실 한몫했습니다. 현재의 북핵 위기, 물론 잘 해결되겠습니다마는 아차하는 사이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잘 인지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늘 살얼음을 걷듯 관련국 모두가 신중 또 신중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그런 밤입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